예, 그 아까 이어서 그 200페이지 좀 하다가 지금 아까 만 것 같아요. 200페이지에 아까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고. 자, 그래서 200페이지에 이제 아까 니그테라 상냥이라 거기 할 차례죠. 이거 한번 보세요. 200페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 또한 그 밑에 보세요. 또한 다음과 같이 긍정과 부정이 그 문법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역시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의 개입 가능성의 측면에 설명할 수 있다. 나태해라. 그다음에 나태하지 말았는데 그 형용사 나태하다가 긍정문에 쓰이면 그러니까 나태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태한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게으르다는 거잖아요.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태해라는 거. 말이 안 되는데 나태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다가 어려우시면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이런 의미죠.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결국 다음에 밑줄 써요. 명령문은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의미, 내용을 가지는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여기다 밑줄 써요. 결국 다음에. 자, 결국 다음에 명령문은 있죠.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의미 내용을 가지는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옵니다. 자, 우리말에 이제 명령문에는 다음과 같이 특이한 것이 있다. 여기 45번 보세요. 대답하라. 45번 보세요. 200페이지. 대답하라.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하라가 있죠. 하라. 그 다음에 가지라, 지라 이런 거. 뭐뭐라. 또 하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물음에 대답하라. 청년들이여 꿈을 크게 가지라. 이건 이제 영어로 뭡니까? 보통 청년들이 보이스 써보세요. 보이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be ambitious죠. 이걸 우리말로 옮긴 겁니다. ambitious. 이게 이제 야망이 있는 이거거든요. boys be ambitious인데 이 원래 이제 보이스는 이제 이게 소년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이제 청년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 근데 꼭 소년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청년이라고 해도 여기서 남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남녀 포함이에요. 보이스니까 소년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하여튼 선생님이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보세요. 그래서 45의 A, B는 하라체 명령문인데 간접 인용이 나타나는 어미 형태와 같다고 해서 간접 명령이다. 또한 이들은 간접적인 매체에 의지하는 공개적인 상황에 쓰이는 거다. 그러니까 청자가 모든 계층에 이렇게 걸친 불특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하면 한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01조 경어법이 중화된 의라 형태를 쓰기 때문에 이를 중립명령이라고 한다. 중립명령. 중립명령이라는 건 중간에 이제 있다는 거죠. 중립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중립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립명령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중간에 있다. 그래서 아라 어라가 이제 눈앞에 청자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직접 명령인데 의라는 다수의 불특정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 인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답하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의라 이런 것들은 이제 불특정한 그 다수의 불특정 청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45-C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했다. 이런 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해라고 했다가 아니라 이때는 하라고 했다라고 써야겠죠. 열심히. 그러니까 여기 해라고를 200페이지에 45'C에 하라고로 이제 붙이시는 게 좋겠죠. 해라고. 그래서 비문이 되는 거죠. 해라고 아니라 하라고죠. 그래서 이제 그 201쪽에 보면 이와 같이 불특정 대상하게 하는 표현은 예문 46과 같이 명령문에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에도 있다. 그래서 젊은 천사, 마침내 꿈을 펼치다. 이런 거죠. 아까 절대문 기억나시죠? 절대문, 신문이나 기사가 이런 거 쓰는 거.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모두 통일의 길로 나서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 불특정 청자를 대상으로 한 문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령형 의미로 멋머렴, 멋머렴무나 멋머개나 이런 거 있죠. 놀고 싶으면 나가서 놀려무나 필요하면 빌려가게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완곡한 명령형 또는 허가에 가능. 이렇게 이제 완곡이라는 것은 좀 돌린다는 거예요. 완곡한이라는 완곡한 이런 표현은 약간 돌려서 표현한다는 거. 돌려서. 완곡이란 말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형 어미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걸 허락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어미가 쓰일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시킨다는 의미는 나타나지 않고 하고 싶어하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청유문으로 갈게요. 202쪽. 자, 청유문은 이제 하자 이런 뜻이 뭔 하자. 영어로 let's죠, let's. let's go, 가자 이런 식으로. 이게 청유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자, 뭐 합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청유형 그 밑에 있죠. 높임의 상대 존재 등급 분화가 불확실한 점이 있다. 명령의 합치 조치를 고려하면 청유형에서는 뭐뭐 합시다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어른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른에게 보세요. 써보세요. 집에 가십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집에 가십시다.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높은 분에게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 선생님에서 선생님 오늘 저녁 하십시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이상하다. 이럴 때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직위를 따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쓰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선생님 오늘 저녁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쓰는 거 낫죠. 이게 맞고. 그래서 집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02쪽에 50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청유형은 203쪽입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명령문과 같지만 명령의 적용 대상이 하자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 빼자 그러면 나도 포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청유문은 자, 203쪽의 셋째 줄 여러 가지 면에서 명령과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치세요. 거기 203페이지 넷째 줄 청유형 어미의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시외의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청유문의 서술어로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형용사보다는 자연스럽다는 것이 비슷하다. 청유문은 동사로 쓰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밑에 보세요. 51번. 알자. 51번에 예문 있잖아요. 이 동사잖아요. 알자. 동사로 써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알자 같은 건 인식 동사거든. 인식 동사. 인식 동사는 이렇게 알자의 반대말인 모르자 이런 것은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아는데 모르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은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무슨 일 일어나더라도 냉정하자. 그러니까 원래는 냉정하다는 형용사잖아요. 52번에. 형용사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자. 성실하다도 형용사지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냉정하다와 성실하다는 속에서 써놓으세요. 자발성 개입이죠. 자발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냉정하자 성실하자 쓸 수 있다. 자, 203페이지 53번 나도 한 곡 부르자. 그다음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썼죠. 나도 한 곡 부르자는 것은 같이 부르자는 뜻이 아니거든요. 청유형이지만 내가 부르겠다는 약간 명령형이 되는 거. 들어갑시다. 이게 같이 가자는 뜻이 아니죠. 저 좀 안으로 들어갑시다. 협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청유형으로 쓰였지만 이 53번 다 명령의 형태고요. 또 넘겨보세요. 매표소 직원에게 빨리 표 좀 팝시다. 이것도 협조죠. 협조라고 써놓으세요. 또 조용히 좀 하자. 이것도 협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청유형이지만 명령문. 여러분 그 버스를 타고 갈 때 기사님 좀 내립시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잘 모르는 기사님은 함께 내리는 거죠. 함께. 네, 내립시다니까.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립시다. 이곳에서 내려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막 뭐라고 나왔는데 그건 안 읽어도 되고 이제 넘어갈게요. 205쪽.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음악이나 듣자. 여기 이제 우리에다 동그라미. 55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인칭 복수라고 해요. 음악이나 듣자 총명이죠. 좀 비킵시다. 좀 비킵시다는 것은 이제 이때는 이제 명령의 의미가 있죠. 비켜주세요. 나도 한마디 하자라고 했지만 내가 한마디 하게 해라 이런 의미니까 이것도 이제 협조를 나타내는 또 명령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말은 재밌는 것이 청유형이 명령형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탄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감탄문은 말 그대로 이제 그 205쪽에 나오는데 첫째 줄, 사실이나 명제에 대한 화자의 느낌의 표현이 두드러진 문장 유형이다. 이 감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세 줄 끝에부터 밑줄 치면 감탄문의 종결 어미에는 군화부터 도다 등이 있다.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군화부터 도다 등이 있다. 그래서 날이 밝았구나. 저 사람이 미쳤군. 아이 고마워라. 저녁놀 비난을만 눈에 차누나. 도래했도다. 이겼노라. 뭐 이런 것들 다 감탄문이고요. 그다음에 세탁기를 들여놓으니 참 좋구먼. 뭐 이 좋구먼이란 건 음식점 이름으로도 쓰이죠. 이 좋구먼이라는 그 한정식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당신도 알고 있었구려. 뭐 부는 구먼요, 춥군요. 이런 것들 다 감탄문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혹격어를 붙이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나왔죠? 철수야 날이 밝았구나. 철수야 저 사람이 미쳤군. 철수야 아이 고마워라. 철수야 저녁놀 비난을만 눈에 차누나는 이상하다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현상은 군, 누나, 아라 등이 독백 감탄문이에요. 독백 감탄문 밑줄 쳐놓고 혼자 쓰이는 감탄문이라는 거예요. 독백이니까. 그런데 군화는 자기 인지 상태나 문제가 되는 상황을 청자에게 알리는 뜻, 청자를 의식하는 뜻을 가지는 전달 감탄문이라고 써요. 전달 감탄문. 뭐가? 이 군화가 전달 감탄문이에요. 그렇죠? 그 뭡니까? 바람이 분다 이 노래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생률 밤이로 군화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생률 밤이라는 것을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문 57A에서 D는 상대 경어법상 하계체 이상의 등급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를 의식하는 것, 화자 자신의 인지 상태나 문제가 되는 상황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세 줄 밑줄 치세요. 감탄문은 새로운 사실에 대한 화자의 인지 상태에 초점이 놓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감탄문의 주어는 1인칭이보다는 2인칭이거나 3인칭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주어가 1인칭이면 부자연스럽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가는구나. 내가 학교에 가는군. 가는구먼 가는군요. 여기 지금 물음표를 2개 찍었다는 것은 비문은 아니고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어색한 문장을. 물음표를 2개를 찍습니다. 자, 물음표 2개는 어색한 문장이다. 자, 2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을 보세요. 자, 화자가 자신의 일인데 그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의미론적인 전제가 이러한 부적격성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탄문의 주어가 1인칭이라고 해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여기 밑줄 치세요. 207쪽에 둘째 줄에 감탄문의 주어가 1인칭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성립될 수 있어요. 자, A번. 내가 드디어 집에 가게 되었구나. 내가 썼잖아요. 그런 말 했었군. 그랬구먼. 내가 당신한테 잘못을 했구려. 자, 이 D번은 인지라고 썼는데 인지하는 거지. 인지하는 거. 자, 제가 정신이 없었군요. 자, 어미에 따라 제약이 있는데 영희가 참으로 예쁜 누나 이런 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희는 3인칭 단수인데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 이 누나 여기에 물이 있 누나 이번엔 당신이 가구려 이건 되죠. 그래서 60일 A, B, C는 거기 밑줄 치세요. 누나가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른바 존재사 등이 결합되어 쓸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밑줄 쫙. 그래서 그 예쁜 누나 이게 이제 형용사예요. 예쁜 누나 형용사라고 써보세요. 그 다음에 여인 이 누나 이거는 이다잖아요. 여인 이다. 이다가 서술격 조사에 누나를 붙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있다라는 게 존재사잖아. 있다 없다는 존재사.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이한 형상을 보이는데 아라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쓰일 수 없다. 물론 63과 같이 동사 뒤에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놀라라. 원래 놀라다는 동사잖아요. 동사. 근데 여기에 놀라라. 이거는 놀라라는 거기서 써놓으세요.
감탄문에 사용된 동사. 감탄문에 사용되는 동사. 이게 놀라라는 거죠.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207쪽에 이제 넘기지 마시고 207쪽 밑에를 좀 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그러나 심리동사 아라를 취해서 감탄문에 서술어를 쓸 경우 1인칭 주어를 내세우면 비문법적이 된다. 그래서 나는 추워라, 내가 추워라 이상하죠. 나는 배고파라, 내가 배고파라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는 배가 고프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나는 내가 추워라 이런 말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춥다 이건 된다는 거예요. 또 나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즉 다음에 또 한 다음에 심리동사가 아닌 용언이 서술어로 쓰여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일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에도 이들 주어가 실현되면 비문법적이다. 그래서 너 참 불쌍해라. 이런 경우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아기가 예뻐라. 이런 것도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2인칭,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인칭이죠. 2인칭이라고 써보세요. 그 다음에 아기라고 하는 건 3인칭이잖아요. 3인칭이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이 심리동사가 아닌 용언이 서술어로 쓰여서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비문법적이라는 겁니다. 자, 셋째, 아라 감탄문에는 정도부사가 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아라에 보세요. 참 추워라, 참 동그라미, 매우 동그라미, 굉장히 동그라미.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도부사라고 해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런 걸 쓰이면 이상하다. 자, 감탄문은 새로운 사실의 인지나 화자가 예상한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감을 표현해서 67에서 보듯이 정도부사의 쓰임이 활발하고 자연스럽다. 보세요. 집이 굉장히 크군요. 굉장히 동그라미 펴보세요. 자,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런 거 정도부사죠. 그 다음에 여기 참 많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주 동그라미. 몹시 동그라미. 그렇죠? 그 다음에 끔찍이 동그라미. 자, 이런 것들이 다 정도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라에는 붙인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의 유형과 화행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화행이라는 건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화행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간접 화행은 거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다섯째 줄부터. 그러나 다음에 실제 발화에서 문장의 유형과 화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간접 화행이라고 한다. 자, 화행이라는 걸 좀 한자로 쓰면요. 말할 화자에 여기 책에는 안 나오니까 행할 행자입니다. 이걸 화행이라고 해요. 화행.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68번에 그 문장 유형과는 다른 의미. 감히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반대할 수 없다는 뜻이죠. 반대할 수 없다. 아까 수사의문문 기억나셔야 돼요. 68번은 수사의문문. 의문문이지만 평서문을 쓴다고 그랬죠. 비켜주시겠습니까? 비켜주라. 이게 약간 명령문의 형태죠. 저하고 같이 가시지 않으겠습니까? 청유형이죠. 청유. 이렇게 하라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다 명령문, 청유문, 수사 의문문인데 이런 게 다 이제 뭡니까? 평서문의 형태로 쓰인 거죠. 자, 69번. 만원 지하철에서 좀 내립시다. 같이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리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 내립시다. 저 내릴게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내립시다 밑줄 치고 내릴게요. 이렇게 쓰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조용히 합시다. 이런 것도 조용히 좀 해줘요. 이런 뜻이죠. 조용히 해줘요. 이렇게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70번에 보면 아이고 엄마 배고파. 방이 춥다. 이거는 A, B는 평서문의 형식이지만 서술에 앉을 수 있다. 아이고 엄마 배고프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밥 달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방이 춥다는 것은 뭐예요? 방이 춥다는 의미는 결국 문을 닫아라는 거죠. 창문을 닫아라. 방이 춥다라고 했는데 춥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이제 뒤에 6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종결어미의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런데 문장의 유형을 나타내죠. 서법을 나타내고 상대 경어법의 등급 4번이 답이죠. 시제는 종결어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그래서 이제 주로 쓰이죠. 뭐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어말어미에 이제 이렇게 게시 붙는다든가 이런 거. 자, 평서문의 유형인 약속문의 특성 2번이죠.
간접 인용해서 약속문의 독자적인 종결 어미 형태가 실현되기도 한다. 아까 그 약속문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좀 설명을 좀 했지 않습니까? 약속문.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약속문은 거기 그 185쪽 있었죠? 185쪽. 그러니까 이런 거 다시 오마, 다시 옴세, 뭐 올게요, 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적인 거죠. 약속문의 주어가 뭐 3인칭 경우가 많다가 아니죠. 보통 약속문은 1인칭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약속문의 서술어는 동사보다 형사가 아니라 동사가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1번 틀렸죠? 약속문은 청자가 상정되지 않는 단독적인 게 아니라 청자가 상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 거니까 상정되지 않는다고 틀린 거고요. 의문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선정 의문은 긍정과 부정의 추측이 동등한 상황에 쓰이는 것이다.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은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 수가 질문의 구조 자체 확정되어 주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적. 아까 이야기했죠. 판정 의문과 그 뭡니까 이 설명 의문은 이 설명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설명하는 거니까 이 불확실하죠. 범위가 불확실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확정됐다는 것이 틀렸어요. 거기 2번이 답이죠.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192쪽에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192쪽 펴보세요. 192쪽에 제가 밑줄 좀 치라고 그랬는데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 설명 의문문의 경우 대답의 범위가 불확정적인 집합으로 주어지는 반면에 판정 의문문이나 선정 의문에서는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이 이렇게 암시적인 확정되어서 이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수사 의문이 평서문이다 이거 이야기했죠 아까?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없는 거. 냉정해라, 솔직해라, 신중해라 이렇게 쓰지만 궁금해라 이런 건 이상하죠. 궁금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궁금하다는 궁금해해라. 궁금해라가 아니라 궁금해해라. 이런 정도로는 쓸 수 있겠지만 이건 나머지는 또 써보세요. 냉정하라. 써보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시험 볼 때는. 솔직하다는 솔직하라. 신중하다는 신중해라. 이렇게 써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 청용 어미에 결합될 수 있는 선어말 어미는 시죠. 그래서 함께 뭐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를 하나 예를 들면 함께 밥을 또는 함께 산책하시겠습니까? 것들이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청유형의 주어가 될 수 없는 건 3인칭 단수. 3인칭은 청유를 할 수가 없어요. 1인칭은 아까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 이런 거 했죠. 우리 엄마 합시다. 2인칭도 했죠. 예를 들어서 그 떠든 사람에게 조용히 합시다.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립시다. 뭐 앞에 있는 사람이 2인칭이잖아요. 그렇죠? 1인칭 단수도 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우리말은 상당히 청유형이라는 것이 우리말은 좀 예를 들어서 203쪽에 A번 보세요. 203쪽에 A번 1인칭 단수에다가 나도 한 곡 부르자라고 써보세요. 아까 설명했어요. 나도 한 곡 부르자. 자, 이것도 청유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1인칭 단수니까 한 곡 부르자. 자, 이것이 이제 청유문의 주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